안녕하십니까 속수다급 연세입니다. 아이디그램마 간지나는 45분 영문법 이제는 관사편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동사편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 동사편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 형태로 되잖아요. 근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변환시키게 되면요. 준동사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준동사를 하기 전에는 관계대명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동사 파트를 다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관사 파트입니다. 앞쪽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열라 잘생긴 윤쌤이라고 해요. 그러면 윤쌤이 명사, 잘생긴 형사, 열라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열라가 부사입니다. 그럼 이 구조상에서 앞에 붙는 거 첫 번째가 바로 관사거든요. 이 관사 파트 같은 경우는요.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관사라는 것은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고 무관사라는 게 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자, 보게 되면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사라는 거는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이 관자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관자가 벼슬관자입니다. 벼슬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관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에서 파출소장한테 경찰인 사람한테 파출소장을 줬다는 얘기는 파출소 업무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법에 관계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소방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역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밑에 있죠? 역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할이 정해진 말이라는 거예요. 즉 역할이 정해진 품사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앞에서 말했다시피 부사, 형용사, 명사일 때 앞쪽에 바로 이 부분이 걸려서 얘네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는 그럼 역할이 부정확하다는 뜻이 되겠고 정관사는 역할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뜻은 그 정도예요. 그것도 보통 그래서 더와 that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the people, the person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그런데 that people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that person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그 that 같은 경우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이때는 더를 쓰게 되면 정관사 의미상에는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정관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역할이 정해진 거. 그래서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이론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글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글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프레미스가 형성될 것이고 이그샘플이 형성될 것이고 컨크루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예를 들어줄 것이고 결론을 내려줄 거예요. 근데 이 글상에서는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바로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적인 출제자라는 녀석들도 있죠. 출제자. 출만 쓸게요. 출제자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 출제자분들이 녀석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녀석들 맞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이잖아요. 자, 이거는 약간 빼고요. 자, 작가가 글을 쓸 때는요. 자기가 무조건 자기 생각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독자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작가와 독자가 대화하는 게 바로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은 독자 마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글을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가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엔 관사 파트고 관사 파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레미스에서 사과, 배, 귤, 포도라는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 사람이 사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I like appl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저리 떠들어요. 영양소도 좋고 어떤 게 맛이 좋고 어쩌고 그래요. 근데 이그샘플을 바로 직전에 컨클루전 바로 직전에 이 포도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he 포도라는 말을 썼어요. grapes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딱 써주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요. 이 사과부터 배, 귤, 포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용을 이렇게 축소하는 의미를 딱 줍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자, A라는 집밥 속에 전체적인 얘기를 과일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라고 지금 더 그라스라는 말을 딱 하면서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 포도하고 그 포도에 대해서 다시 딱 얘기를 했다면 결국에는 그 내용을 축소시키거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주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 사람은 이 과일 중에 포도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주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요점입니다. 다시 여기는 관사 파트니까 관사로 다시 넘어가 보면 결국에 이 더의 역할은 뭐느냐?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거 작가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야 독자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더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더라는 것은 대화하는 작가 A라는 사람과 그 글을 듣고 있는 B라는 독자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아까 한번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말할 때 써먹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나요? 다시 좀 다른 이론적으로 가보면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A와 B가 얘기를 할 때예요. 이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주저리 얘기했다가 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아까 말했던 그거라고 얘기할 때 바로 더를 써줍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여기서 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리마인딩 해보세요. 자 다음은요 부정관사 편이거든요. 자 부정관사가 사실은 영어에서요 가장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정관사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정관사가요 어쩌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부정관사가 의미가 뭐라겠어요? 역할이 부정확한이란 뜻이죠. 저기 써놨잖아요.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딱 5가지만 알면 됩니다. 딱 5가지. 자, 사실 1번과 2번이 있잖아요. 하나 어떤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제가요. 구별하기 위해서 I have an app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음일 때는 on을 쓰고 자음일 때는 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문이 같아요. I know a person 이렇게 쓰면요. 나는 한 사람을 알아. 한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know a person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의미상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글을 이 문장 다음에 또는 이 문장 전에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자체를 지금 어떤 사람과 A와 B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했을 때 I know a person 나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막 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알아 얘기를 했을 때 I know a person 그러면요 나는 한 사람을 알아 나도 한 사람 알거든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이 되겠죠. he로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나 어떤으로 쓰고 싶을 때는 앞뒤 문장을 어떻게 구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D는 is를 쓰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영문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거 바로 같은 same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목이다. 또는 간목이다. 또는 목적어다. 목적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형식, 오형식.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목적보어이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무조건 same, 같은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우리 친구들 예문을 통해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다음에 명사 2개 가운데 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앞에 있는 애 꾸며주는 애 이 어는 같은이라는 개념입니다. I have two sons.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바로 닥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해석하면 의사인 2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퍼죠. 퍼. 자,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a day, a week, a month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숫자는 마다, 퍼다. a day, 하루마다, a week, 일주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개를 정리하면 관사, 부정관사는 하나 어떤 같은이에요. 자, 예문을 보게 되면 얘는요, 앞뒤 문장을 잘 생각해서 쓰시면 된다. 요게 키워드고요. 자, 명사 사이에 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같다는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원 플러스겠죠. 플러스 숫자는 마다다. 퍼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족대표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저도 사실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도구라는 게 하나 있어요. 도구. 한국말로는 뭐 이런 망치 같은 거겠죠. 영어는요. dog. 자, 개입니다. 자, 제가 어떤 개가 세퍼트도 있고 치와와도 있고요. 멈머도 있고 막 개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친구가 나는 뭐 치와와 뭐 멈머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에 듣는 친구가 개. 황당하잖아요. 개. 맞습니다.
치와든 세퍼트든 불독이든 뭐 진돗개든 상관없이요. 딱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아, 개.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종이 다른 거를 어떻게 종이 다르거나 속이 다른 것들. 그래 결국에는요.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이름이 다른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아, 개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써먹는 거예요. 개 이렇게요. 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제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좀 귀찮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와 어떤은 같다. 의미상으로 하나를 알아야 할 때는 I know a person 이렇게 쓰면 되고, 어떤 사람을 알아야 할 때 I know, I know a person. 제가 자꾸 붙여 읽으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어가 들어가면 같다는 개념. 그 다음에 a 플러스 숫자면 per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름만 다른 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때 dog 할 때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종족 대표로 쓰는 것이다. 요거 딱 4개만 5개만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관계대명사보다 오히려 더 간단한 게 관사예요. 근데 사실은요, 외국에서 살지 않으면요, 상당히 이게 관사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수일치 부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라이딩을 쓰다 보면요, 요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관사를 하나도 안 쓰게 되면요, 라이딩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헷갈린다 무관사 처리를 해주세요. 무관사는 누구나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것들 무관사 처리 하셔도 돼요. 그때 뭐 사람 이름일 땐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더. 알았죠? 나는 어떤 사람을 안다 하면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만 원칙을 지켜주시면요, 토플이든 탑스든 뭐 토익에 요즘 라이딩도 있네요. 오피큐 같은 데에서도 점수를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십시오.